네, 이번에는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와 뉴욕 제츠의 경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31대 28 레이더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레이더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찔했을 경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급한 불을 껐다는 데 좀 의의를 둬야 될 것 같고 예. 사실 이날 경기의 주인공은 제츠였어요. 그러니까 레이더스가 이겼다기보다 제츠가 좀 이악 물고 지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이었다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 마지막 투미니 상황에서 이 포스다운 공격을 막아낼 때까지만 해도 와, 이 경기 제츠가 이기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퍼스트다운 하나만 갱신을 하면 제츠가 이기는 경기였는데 35초를 남겨놓고 이 레이더스가 마지막 드라이브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 레이더스가 공격을 시작한 지점이 자기 진영 39야드 지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좀 앞쪽에서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 제츠 입장에서 짧은 야디지를 허용을 하더라도 빅플레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제 마인드의 수비를 가져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무슨 수비할 때 보면 우린 1야드도 안 줄 건데? 이런 느낌으로 수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비가 앞쪽으로 확 몰려있고 뒷공간이 비어 있었어요. 근데 그전 상황에서 이 헨리 럭스 선수한테 패스를 던졌는데 이게 연결은 안 됐지만 패스가 좀 길었다 뿐이지 헨리 럭스가 수비를 이겨내지 못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 헨리 럭스의 스피드를 감안을 한다면 조금 더 이제 이 공간을 벌려놓고 이제 헨리 럭스 선수를 좀 막는 데 집중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거는 좀 승부 조작, 물론 승부 조작을 하진 않았겠지만 그런 이제 사람들의 비판이 있을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그런 좀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만 요약해서 얘기를 해보면 레이더스가 46야드를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네. 시간이 5초 정도밖에 남아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으면 2번 아니면 이제 한 번의 플레이만 할 수 있었던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세컨더리의 인원을 이제 다수 충원을 해서 이제 빅플레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수비 전략이라고 할 수 그러니까요.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그레그 윌리엄스가 코너백을 지원해줄 세이프티를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는 그러니까 제로 커버리지 올 아웃 블리츠 이제 스킴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피드가 뛰어난 헨리 럭스를 언드래프티드 루키 출신의 코너백 라마 잭슨이 1대1로 막아야 되는 상황을 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는 헨리 럭스가 이제 극적인 끝내기 역전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제츠가 지긴 했지만 좀 이악 물고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뭐 한간에는 뭐 여러 팬분들도 그렇고 저도 볼 때 야 이거는 좀 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이 사람들은 전문가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플레이를 한다? 이거는 좀 의심을 해볼 만한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못할 수는 있는데 네. 이거는 안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좀 직무유기에 가까운 플레이 콜링이었다라는 생각인데 그래서 이 경기를 뛰었던 제츠 선수들 그리고 레이더스 선수들도 모두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반응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츠의 수비 팀 캡틴을 맡고 있는 이 세이프티 마커스 마이에라는 선수는 이해할 수 없는 플레이 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상대 쿼터백이었던 데리카도 제츠가 이렇게 블리츠를 들어오는 걸 보고 오히려 고마운 감정이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뭐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레이더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그렉 윌리엄스가 해고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제츠의 구단주가 속으로 좀 웃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부분에서? 일단 이 경기와는 관계가 없었지만 잭슨빌 제기어스가 미네소타 바이킹스에게 거의 이길 뻔 하다가 결국은 이기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1승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제츠가 여기서 경기를 이겼다. 그러면 당장 이 드래프트 1번 픽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렉 윌리엄스의 어떤 이해가 되지 않는 이 플레이 콜링으로 인해서 제츠가 1번 자리를 좀 지킬 수 있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번 픽으로 트레버 로렌스를 노리고 있는 제츠 그리고 그 제츠의 구단주로서는 이 상황이 겉으로 좀 표현하기에는 애매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좀 반가운 상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렉 윌리엄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뭐 불명예 해고를 당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은 세인츠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시절에도 그 상대 선수 폭행을 사주했던 바운티 게이트죠. 네, 네. 그거의 주인공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분이 NFL 업계에서 계속해서 잡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 다시는 좀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헨리 럭스 선수가 이날 이제 영웅이 됐는데 사실 천당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역적이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앞선 공격에서 역전의 빌미를 제공했던 결정적인 펌블 턴오버를 기록했던 헨리 럭스였어요. 예. 그래서 그게 좀 내내 마음에 걸리고 좀 무거웠을 텐데 극적인 역전 터치다운으로 이제 영웅이 됐습니다. 그래서 럭스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장면에서 자신이 라우트를 타다가 고개를 돌려서 공을 쳐다봤는데 공중에 있던 공이 영원히 나에게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앞선 그 턴오버가 좀 마음에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헨리 럭스의 이야기를 보면서 2002년 안정환 선수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페널티킥 실축하고 나서 그렇죠. 이제 연장전 가가지고 이렇게 헤더골 넣었잖아요. 극적인 골든골을 넣으면서 이제 국민의 영웅이 됐던 안정환 선수였는데 그 극적인 헤딩이 이제 원바운드가 되고 그 이탈리아의 골문으로 들어가기까지 네. 아마 그 공이 참 느리게 가지 않았을까? 이제 아마 헨리 럭스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추측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 이제 재방이 나가더라고요. 그 경기가. 그래서 이제 경기를 한번 봤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2002년도에 그 이탈리아 멤버들을 어떻게 이겼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뭐 토티, 뭐 비에리, 부폰 등등해서 정말 이제 쟁쟁한 선수들이 많았던 이탈리아였는데 이제 우리가 꺾고 올라갔었죠. 굉장히 좀 추억이 돋는 그런 얘기였는데 뭐 어쨌든 다시 레이더스와 제츠의 경기로 돌아와서 이날 이제 조시 제이콥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백이 느껴지긴 했지만 어쨌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레이더스였습니다. 결국 데런 월러가 2인분을 해줬던 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네. 월러가 무려 13번의 캐치로 200 리시빙 야드, 2개의 터치다운을 잡아주면서 데리카의 뭐 1등 도우미가 됐습니다. 네. 이날 이제 시즌 두 번째 100 플러스 야드와 함께 통산 첫 번째 200 리시빙 야드를 기록을 하게 된 데런 월러 선수였고 그 데런 월러의 활약에 힘입어서 데리카 선수도 381야드에 3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지난 경기에 부진해서 바운스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반가운 소식은 클래린 페러 선수가 이제 코로나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제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자마자 2개의 색, 3번의 쿼터백 히트로 이제 활약을 해줬어요. 예. 그래서 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 기간 중에 훈련도 제대로 하질 못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좀 운동 능력도 감소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돌아오자마자 아주 수비진에서 큰 힘이 돼줬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지는 경기였는데 굉장히 귀중한 승리를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플레이오프에 대한 희망을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 있게 됐는데 향후 일정이 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두고 경쟁을 하는 팀들과의 경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AFC는 7번 시드권이 이미 8승을 거둔 팀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7승을 거둔 레이더스는 한 경기 뒤에 물러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말씀해주신 그 플레이오프 컨텐더 팀들과의 맞대결이 어떻게 보면 반갑고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정을 보면 향후 3경기를 모두 홈 경기로 치를 예정이고 이제 콜츠, 돌핀스 같은 팀들과의 맞대결에서 과연 이길 수가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쉽지 않은 일정입니다. 근데 이 포스트 시즌 진출을 놓고 경쟁을 하는 팀들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이겼을 때 리턴이 상당히 크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뭐 레이더스로서도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기이자 곧 기회다. 그런 말이 좀 레이더스에게 적용이 될 것 같고 네. 조시 제이콥스가 일단 14주차부터는 복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제이콥스와 함께 레이더스의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츠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제츠는 이제 이번 시즌이 끝나면 샘 다놀드 선수를 이제 트레이드로 팔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는데 샘 다놀드의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날도 1쿼터에는 제이미슨 크라우더에게 2개의 터치다운을 연결하면서 모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2쿼터에 바로 인터셉션 하나, 2개의 펌블 턴오버를 기록하면서 무너지고 말았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 접전으로 흘러가기는 했지만 이날도 다놀드가 잘했다고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샘 다놀드를
트레이드 픽을 받고 팔아야 되는 입장인데 말씀드렸던 대로 좀 주가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어쨌든 이제 지난 시즌에 이진만 위원이 이제 벵갈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전패를 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해줬었는데 이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놓고 봤을 때는 제츠의 첫 승이 좀 가까워진 것도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향후 남겨진 일정들을 보면 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남은 스케줄이 정말 어려운데 모두 5할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팀들일 뿐만 아니라 4경기 중에 3경기가 무려 원정 경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소를 감안을 해보면 일말의 가능성이라는 거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예. 제츠가 1승을 추가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쩌면 이제 세 번째 무승 16패 팀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네, 이런 얘기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와 뉴욕 제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뉴올리언스 세인츠와 애틀랜타 펠컨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대 16 세인츠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2주 만에 만난 두 팀인데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뉴올리언스의 시즌 수입으로 끝났고 이 경기 승리를 바탕으로 세인츠는 NFS에서 가장 먼저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네. 자, 이 경기를 앞두고 세인츠가 이기는 것 그리고 이제 베어스가 패배하는 것 두 가지 조건이 좀 충족이 됐어야 되는데 그 두 개가 모두 충족이 되면서 이 세인츠가 포스트 시즌에 가장 먼저 진출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세인츠 얘기를 먼저 해보면 테이섬 힐 선수가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좀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번 주 경기 시작 때도 좀 부진한 모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42야드짜리 러싱 플레이를 한번 딱 보여준 이후에 완전히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테이섬 힐이었어요.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무기인 러싱에서 좀 좋은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기분 좋게 남은 경기를 치렀던 것 같고 네. 그러면서 드디어 테이섬 힐이 커리어 1호, 2호 패싱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테이섬 힐 선수가 232 패싱 야드에 83 러싱 야드까지 기록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브리스 선수가 돌아오면 또 브리스가 주전이겠지만 브리스가 은퇴를 한 이후에 또 프랜차이즈를 책임져야 되는 쿼터백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었던 경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뉴올리언스가 브리스의 후계자를 아직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테이섬 힐이 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도 이제 강력한 후보임을 스스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날 경기에서 엘빈 카마라 선수가 모처럼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클 토마스의 기록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날 9번의 캐치 105야드를 해주면서 커리어 69경기 만에 500캐치를 넘겼어요. 근데 이게 지금 NFL 역대 가장 짧은 경기에 네. 이 500캐치를 달성한 선수가 됐다고 하는데 종전에 이제 앤ኳ 볼드인 그리고 훌리오 존스가 80경기에 이 기록을 만들어냈다고 하니까 토마스가 정말 빠르게 500캐치에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인츠에게는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드류 브리스 선수가 이 갈비뼈 11개가 부서지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지금 빠르게 좀 회복을 하면서 복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훈련에서는 이제 공을 조금씩 던지고 있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언제 복귀를 한다 지금 명확하게 시점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을 지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무리해서 나올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리고 세인츠가 지난 시즌부터 브리스가 없었던 8경기를 모두 이겼기 때문에 브리스가 없다고 뭐 단번에 무너지는 그런 팀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브리스와 션 페이튼 감독 모두 좀 인내심을 가지고 100% 컨디션을 만든 뒤에 뭐 한 16주차, 17주차 정도에 좀 복귀를 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세인츠의 셀러리 캡 상황을 좀 살펴보면 다음 시즌에는 이 주요 선수들의 이탈이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봤을 때 올 시즌 이제 드류 브리스 선수도 올 시즌이 아마 마지막일 것이다라고 이제 이지만 위원이 얘기를 해줬었잖아요. 실제로 이제 계약 내용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본다고 하면 올 시즌 어쨌든 이제 우승컵을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브리스 선수가 좀 건강한 모습으로 좀 빨리 돌아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펠컨스 얘기를 해보면 훌리오 존스와 토드 걸리가 모두 부상에서 복귀한 경기였기 네. 때문에 뭐 한번 승리를 노려봤는데 이제 4쿼터에 아쉽게 역전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저는 이제 멜라이언 선수가 좀 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멜라이언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
경기 내내 채 50%도 되지 않는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펠컨스가 경기를 풀어나가기 굉장히 어려웠고, 그럼에도 이렇게 점수 차가 많이 벌어지지 않았던 건 세인츠의 페널티가 10개나 됐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기 내내 끌려가기는 했지만 4쿼터에 역전 기회를 맞을 수 있었던 펠컨스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경기 종료 5분여를 남기고 5점 차 상황에서 이제 공격을 시작했던 펠컨스는 상대 진영 13야드 지점까지는 아주 기분 좋게 전진을 잘 했어요. 네. 그러면서 역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는데, 여기서 세컨앤2에서 토드 걸리에게 러싱을 맡겼다가 일단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플레이 콜링인데, 네. 한번 실패를 했다면 서드앤2에서는 그래도 이제 패싱을 좀 시도하는 게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다시 한번 토드 걸리에게 공격을 맡겼다가 디마리오 데이비스에게 7야드를 후퇴하는 태클을 당하고 말았어요. 네. 그러면서 폴스앤9이 됐고, 맨 라이언의 이제 패스가 실패하면서 공격권이 세인츠에게 넘어가고 말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공격을 한 번 더 시도를 했었던 애틀랜타 펠컨스였는데, 이때 이제 이 켈빈 리들리 선수가 뭐 경기 내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이 마지막 플레이에서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었는데, 태클에 걸릴 뻔하다가 그 태클 피하고 나서 바로 이제 사이드라인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아웃 바운드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결국 이제 타임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훌륭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헤일 메리를 시도를 해볼 수 있었던 애틀랜타 펠컨스였는데, 여기서 이 헤일 메리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서 그대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 공이 땅에 떨어졌을 때 1초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펠컨스가 한 번의 공격을 더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팍스 스포츠의 NFL 룰 전문가 이 마이크 페레이라 씨가 2 full seconds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초가 온전하게 남아 있어야 리뷰가 가능하다 라는 룰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공이 떨어졌을 때 남아있는 이제 시간이 1초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리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대로 경기가 끝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아니 이게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룰이. 이 부분은 좀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악법도 법이다라는 얘기가 있기는 네. 하지만 이 정도의 규정은 충분히 손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더 사실 이제, 합리적으로. 네, 이게 공격 기회가 남아있고 시간이 남아있는데 리뷰가 불가능하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시간이 멈추는데, 이게 만약에 러싱을 해서 시간이 흘러간다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패스가 실패하는 순간 타임 클락이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클락이 멈추는데 이게 리뷰가 안 된다라는 건 사실 납득을 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뭐 룰대로 이제 되면서 경기가 그대로 끝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세인츠로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펠컨스로서는 아쉬운 그런 경기 결과가 됐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구영애 선수 얘기로 네. 좀 넘어가 보고 싶은데, 이번 경기 이전에 이제 두 가지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제 구영애 선수가 현재까지 프로볼 투표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키커 중에. 이게 2차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여전히 1위 자리를 고수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 구영애 선수가 11월 NFC 이달의 스페셜팀 선수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겹경사가 있다 보면은 뭐 선수가 좀 붕 뜰 수도 있는데, 구현 선수가 침착하게 좋은 활약을 이번 경기에서도 이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경기 부상 여파 때문인지 킥오프는 이제 펀터에게 양보를 하고 이 플레이스 킥에만 좀 전념을 했는데, 53야드를 포함한 3개의 필드골과 1개의 엑스트라 포인트를 모두 성공을 하면서 또 한 번 완벽한 경기를 해줬어요. 네. 근데 구영애 선수가 이제 정말 키커로서 펠컨스 내에 점점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내년이면 FA잖아요. 그 좋은 계약을 따낼 수 있기를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펠컨스와의 어떤 장기 계약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것이 아니라면 키커가 약한 뭐 플레이오프 컨텐더 팀에 가서 한번 뭐 플레이오프도 가보고 뭐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컨텐더 팀에 가서 또 잘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쨌든 이제 펠컨스에서 다져놓은 입지가 있고, 또 컨텐더 팀에 갔을 때 적응을 잘 못해서 좀 아쉬운 경기를 보여주면 또 언제 잘릴지 모르는 게 키커잖아요. 근데 펠컨스에서는 이미 보여준 게 있고 크레딧을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장기 계약을 맺고 또 계속해서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그것도 굉장히 좀 좋지 않나. 어쨌든
또 펠컨스는 현재 강팀이 아니기 때문에 구영애 선수가 킥을 할 기회도 그만큼 또 많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키커에게는 또 좋은 환경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얘기를 해보면 이미 플레이오프에서 멀어진 펠컨스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안 될 수도 있는 경기이기는 하지만 네. 구영애 선수는 자신의 NFL 첫 소속팀이었던 차저스를 만날 예정입니다. 차저스에서의 기억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구영애 선수가 이번 맞대결을 통해서 그 기억을 좀 씻어낼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앤서니 린 감독이 차저스에 여전히 있는데 앤서니 린 감독에게 좀 달라진 구영애를 한번 직접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뉴올리언스 세인츠와 애틀랜타 펠컨스의 경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 휴스턴 텍산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상당히 재밌었던 경기인데 어쨌든 이제 26대 20으로 콜츠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사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팽팽한 경기였어요. 전반전에는 양 팀 모두 공격이 살아나면서 이제 난타전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뭐 두 팀 다 거의 40점 가까이 득점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후반전에는 거짓말처럼 이제 득점이 나지 않으면서 이제 또 팽팽한 흐름으로 계속 흘러갔었습니다. 네. 그 마지막에 집중력이 조금 더 뛰어난 팀인 콜츠가 승리를 가져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결정적인 두 번의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경기 종료 6분 정도를 남겨놓고 저스틴 휴스턴 선수가 이 디션 왓슨 선수에게 색을 가하면서 세이프티를 만들어냈고 그러면서 이제 2점과 함께 공격권을 가져오는 그런 플레이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1분 28초가 남아있던 상황이었는데 휴스턴 텍산스가 이제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스텝이 낮게 왔습니다. 그러면 디션 왓슨 선수가 이 공을 잡기가 어려웠고 그대로 펌블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격권이 콜츠에게 넘어가면서 그대로 경기가 끝났는데 이 플레이가 나오고 나서 제이제이 왓 선수의 표정이 나왔는데 믿을 수가 없다라는 표정을 지었던 이제 제이제이 왓 선수의 허탈한 웃음이 이 경기를 이제 보는 휴스턴 팬들의 어떤 표정과도 맞닿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패배를 직감하게 되면 선수들이 좀 좌절하는 리액션을 많이 보여주곤 하는데 이거는 전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패배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허탈한 웃음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반면에 드셔나스는 이제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싸매고 이제 한동안 일어서지를 못했어요. 네. 벤치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 수건을 뒤집어 쓰고 이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날 경기에서 디션 왓슨 선수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음에도 결국은 이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왓슨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제는 좀 지는 것에 지쳤다 이런 이야기로 이날 경기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어요. 네. 하지만 드셔나스는 여전히 엘리트 쿼터백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이게 센터의 스냅을 좀 비판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신의 좀 책임을 회피하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스냅이 낮게 오기는 했지만 내가 잡았어야 하는 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실수한 동료를 감싸는 모습을 보여준 거는 이제 확실한 팀의 리더로서의 뭐 자격을 입증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날 경기에서도 341야드를 기록을 했었던 디션 왓슨 선수였고 그리고 이 왓슨을 도와줬던 두 명의 무명 용사가 있었는데요. 바로 키키 큐티 그리고 체드 헨슨 선수였습니다. 이 두 선수가 많은 기회를 잡았다는 거는 텍사스 리시버진에 분명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던 케니 스틸스가 방출이 됐고 그다음에 랜덜 콥은 지금 부상으로 경기에 뛰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넘버원 리시버 역할을 해주던 윌 풀러가 경기력 향상 금지 약물 복용이 한 것을 적발이 돼서 6경기 출장 정지를 받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이 플레이오프 진출이 물 건너간 휴스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올 시즌 끝나고 나서 FA가 됩니다. 근데 이 어떤 팀이랑 계약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시즌 개막 전에 뛸 수 없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출장 정지도 출장 정지인데 FA를 앞두고 이제 몸값이 좀 많이 내려가게 됐습니다. 일단은 리그 내에서 신뢰를 좀 잃을 가능성이 높기 예. 때문에 윌 풀러가 뭐 휴스턴에 잔류를 하든 이적을 하든 많은 돈을 벌기는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SNS를 보면 전문 의료인을 통해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을 했고 NFL 규정에 위반되지 않은 약인 줄 알고 복용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규정 위반을 했고 예. 뭐 이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런 이제 멘트를 남겼던 윌 풀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윌 풀러 선수의 FA 재계약과 관련해서 디션 왓슨 선수가 한 얘기가 있는데 이제 불법 경기력 향상 약물에 적발이 된 걸 알고서도 디션 왓슨 선수가 윌 풀러와 재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텍산스가 지금 확실한 넘버원 리시버가 윌 풀러 정도를 제외하면 없기 때문에 드셔나스는 이제 쿼터백 입장에서 예. 이제 동료가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겠죠. 사실 휴스턴 텍산스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가 디션 왓슨이잖아요. 왓슨이 계약해야 된다 그러면 계약해야죠. 그러니까 어쩐지 최근에 윌 풀러가 계속 부상으로 고생을 했었는데 이번 시즌만큼은 이제 계속 아프지 않고 전 경기를 뛰어주면서 그 자신의 장점인 폭발적인 스피드를 잘 보여줬었거든요. 약의 힘이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보니 좀 저도 이제 많이 실망스러운 것이 뭐 사실입니다. 뭐 어쨌든 이제 많은 휴스턴 팬분들도 좀 실망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키키 큐티 그리고 체드 앤슨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체드 앤슨 선수는 이날 경기가 시즌 데뷔전이었는데요. 통산 기록이 94야드였던 선수가 이날 경기 나서 101야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깜짝 활약을 보여줬어요. 아마 제츠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가 이렇다 할 모습을 못 보여주고 뭐 여러 팀을 떠돌다가 지금 텍산스로 들어왔는데 네. 리시버진에 이제 공백이 많다 보니까 프랙티스 스쿼드에서 이제 긴급하게 호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첫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이 헨슨이 꾸준히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코너백 브래들리 로비도 이제 약물 복용이 적발돼서 똑같이 6경기 징계를 받았거든요. 예. 근데 이 로비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휴스턴에서 뛰어야 되는 선수입니다. 올 시즌에는 더 이상 모습을 볼 수 없게 된 두 선수인데 좀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콜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립 리버스 선수가 285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15년 연속 3,000야드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리버스가 참 꾸준하죠.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인터셉션 문제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고 뭐 플레이오프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못 보여줬다 이런 이제 마이너스 요소들이 있는 것도 맞지만 네. 적어도 정규리그에서는 큰 부상 없이 이제 베테랑으로서의 면모를 꾸준히 보여줬던 필립 리버스입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2006년도부터 이 선수가 주전으로 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전으로 뛰기 시작한 이후에 단 한 번도 부상 결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철강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건강하기로는 이제 NFL에서 탑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리버스가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가장 반가운 소식은 역시 T.Y. 힐튼이 최근에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겠죠. 지난 경기부터 조금씩 살아나는 기미를 보여준 T.Y. 힐튼인데 이번 경기에서 천적 휴스턴을 만나서 이제 아주 저승사자의 모습을 제대로 과시를 했습니다. 네, 이날 경기에 이제 110야드에 하나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 이 최근에 T.Y. 힐튼 선수가 좋아지고 있다는 게 올 시즌까지 성적을 보면 11주차까지 단 하나의 터치다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70야드를 넘긴 경기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준 낮춰서 60야드로 봐도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랬던 선수가 지난주에 81야드의 터치다운 하나 그리고 이번 주에 110야드의 터치다운 하나. 그러니까 최근에 폼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콜츠가 지금 AFC 남부지구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주전 리시버, 넘버원 리시버가 살아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통산 텍산스를 상대로 17경기에서 1647야드에 11개의 터치다운을 해준 T.Y. 힐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힐튼과 텍산스가 한 번 더 만날 예정인데 텍사스 입장에서는 이 힐튼 봉쇄책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격에서 조나단 테일러 선수도 이날 13번의 러싱으로 이제 91야드를 갔는데 91야드니까 100야드가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평균으로 때려보면 이게 평균 7야드예요. 그러니까 캐리당 야드가 굉장히 많이 나갔다. 그러니까 기회가 많진 않았어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 부상으로 결장을 했기 때문에 이 신인 선수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까 좀 염려가 됐었는데 돌아오자마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수비에서도 또 한 명 중요한 선수가 돌아왔잖아요. 예. 이 선수의 활약이 아주 빛났습니다. 디포레스트 버크너 선수가 이제 돌아왔는데 이날 이제 거의 뭐 수비에서 뭔가 모습이 잡혔다면 디포레스트 버크너였어요. 버크너 아니면 저스틴 휴스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선수가 앞선에서 5개의 색을 합작을 하면서 왓슨을 괴롭혔습니다. 버크너 선수의 복귀가 어쨌든 이제 D라인 쪽에는 큰 도움이 됐는데
반대로 오라인 쪽에는 이제 앤서니 카스톤조 선수가 빠진 공백을 좀 체감을 할 수가 있었던 그런 경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즈 그린이라는 선수가 카스톤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이날 레프트 태클로 출전을 했는데 리버스가 당한 3개의 색 장면에서 모두 체즈 그린이 좀 관여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2번은 완전히 1대1 상황에서 뚫리면서 바로 리버스가 색을 당했고 3번째도 이제 체즈 그린이 이제 마크맨을 잘 막지 못하니까 옆에 있던 러닝백이 체즈 그린을 도와주다가 가운데서 오는 이제 상대 수비를 막지 못하고 리버스가 또 색을 당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카스톤조의 지금 복귀 일정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일단 빨리 돌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오라인에 대한 공백을 조금 빨리 메워야 되는 콜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콜츠가 이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면서 이제 타이탄스와의 승차를 없앴습니다. 이제 승차로만 놓고 봤을 때는 공동 선두가 됐어요. 그래서 콜츠와 타이탄스의 지고승 경쟁은 아마 17주차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콜츠와 텍사스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